39번 문제는 가족 조각입니다. 이 가족 조각은 경험적 가족 치료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경험적 치료하면은 사티어, 휘테커, 자,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경험적 가족 치료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가족 조각은 이 문제 하나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원 한 명이 가족 조각을 하는 겁니다. 가족 개개인의 신체적 공간, 개념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죠. 신체적인 공간을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배열하는 무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거나 웃지 않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무언의 동작과 신체적 표현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조각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 조각은 치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조각은 치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족원 중에 한 명이 가족 관계를 신체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치료자는 가족 개개인에게 조각하는 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가족 조각을 끝내고 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끝내고 나서 느낌을 공유하는 겁니다.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조각 마지막 부분에 필요하겠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가족 조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각한 그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자 옆에 서도록 지시한다가 아니라, 자, 구성원 중,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자신의 위치가 있겠죠. 구성원 중 자신의 자리로 가겠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와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그러면 엄마 옆에 서는 거고, 아빠와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만약에 자녀가 조각을 했을 때 아빠와 밀착되어 있다면 아빠와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 조각한 사람이 우리 가족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뚝 떨어진 자리에 서거나 앉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구성원 중에 자신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치료자 옆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족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색다른 것을 해도 좋은지 물어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돼요. 동의를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으면 가족 전원을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면담에서 되게 면담하면은 가구들이 있잖아요. 가구들이 앉아서 면담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가족 조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가족 체계를 물리적 공간을 통하여 상징적,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되게 가깝게 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소원한 관계나 갈등 관계를, 되게 이제 정서적인 단절이다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고 응시하지도 않고 서로 뒤돌아서서 다른 곳을 응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 조각에서 많이 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족 조각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4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0번 문제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종종 나오는 이겁니다. 코-리더십, 공동 지도력입니다. 공동 지도력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 지도력은 집단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단 사회복지사의 신체적, 정서적 번아웃,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코-리더십은 집단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일 때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 신체적인 소진이나 정서적 소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A 사회복지사와 B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면 효율적으로 집단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집단 역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상호작용하는 힘입니다.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바로
집단의 역동성, 집단 역동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집단 사회복지사라든지 다른 전문가 그런 분들이 각자의 전문성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주면 집단 역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집단에 도움이 되겠죠. 서로 다른 관점을 교환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교환한다는 것은 여기서 위에서 말한 각자의 전문성 이러한 것들과 연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교환한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 간의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낼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장점에 해당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공동 지도력은 장점 문제뿐만 아니라 단점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리더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할게요. A 지도자와 B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A 지도자와 B 지도자 사이에 하위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파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김아무개 사회복지사 의견을 많이 쫓고 또 이쪽에 있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은 또 이 아무개 전문가에게 또 많이 치중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집단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공동 지도력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협력하는 것을 하면서 역할도 분담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집단 역동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줬을 때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했을 때 바로 이제 소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엮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점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1번은 말레코프가 제시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이점입니다. 얄롬이 말한 것도 있어요. 얄롬이 말한 것도 있고요. 코비가 말한 것도 있고요. 말레코프가 말한 것도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앞에만 볼까요? 이타성 향상, 집단의 통제감 및 소속감, 희망 증진, 일반화, 현실 감각의 테스트 효과인데요.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왔던 게 요겁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는 문제의 보편화라고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문제의 보편화. 자, 여기 4번이 중요하니까 4번을 먼저 볼까요? 4번 들어갑니다. 어떤 성원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성원이 그 문제를 듣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을 받게 되죠. 자,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간다겠죠? 우리는 한 배를 탔구나. 우리는 한 배를 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보편화, 일반화를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질문 맞겠죠? 당연히. 이타성 향상입니다.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타성이라고 하죠. 집단이다 보니까 이타성이 생길 수 있고요. 집단의 규범이란 게 있어요. 이게 규칙인데요. 이런 규칙을 지키고 응집력으로 인한 효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규칙이 바로 집단의 통제감이고요. 여기 있는 응집력의 동의어가 소속감이잖아요. 그래서 집단의 통제감이나 소속감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좋은 이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동그라미요. 다른 성원에게 충분히 표현한다. 표현의 동그라미요. 자, 하는 등,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희망 증진이 아니에요. 희망 증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있었대요. 이제 세션이 진행될 때
어떤 집단 성원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희망 증진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나의 감정을 다른 성원들에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환기죠, 환기. 동의어가 정화, 동의어가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이점에 바로 이런 게 있어요. 환기, 정화, 카타르시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정화. 정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희망증진 아니었습니다. 5번 들어갑니다. 현실 감각의 테스트 효과입니다. 집단 프로그램 내용들을 치료 세팅 내에서 벗어나서 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집단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치료 세팅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치료 세팅 내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직장을 갔던 아니면 가족으로 돌아갔던 간에 실제적인 생활 현장에서 다른 집단과 실제적인 감각을 시험해보는 효과다. 말 그대로 현실 감각의 테스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얻은 것을 직장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 감각의 테스트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입니다. 4번 잊지 마세요. 문제의 보편성 일반화였습니다.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집단 문제네요. 다음 사례와 관련이 있는 집단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조 집단, 사회화 집단, 치유 집단, 교육 집단, 제지 집단이 있습니다. 토슬랜드와 리바스. 토슬랜드와 리바스는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하나는 치료 집단이 있고요. 하나는 과업 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넘버링으로 1번이라 하면 2번은 별도로 자조 집단이란 게 있습니다. 자조 집단은 토슬랜드와 리바스는 상관없다, 별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집단의 목적은 뭐냐? 집단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암기하는 방법 4, 교성, 치유, 지지, 집단이라고 해요. 치료 집단은 그러면 사회화, 교육, 성장, 치유,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치료 집단의 개념이 이거예요. 사회화, 교육, 성장, 치유, 지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화의 목적은 사회화 집단이 되고, 교육의 목적은 교육 집단이 되고, 성장의 목적은 성장 집단이 되고, 치유의 목적은 치유 집단이 되고,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지 집단이라 한다. 그래서 치료 집단의 종류는 모두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과업 집단은 말 그대로 과업을 달성하는 겁니다.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TF팀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임시위원회라고 하죠. 임시위원회 이러한 것 등이 바로 과업 집단에 들어갑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요거 보세요. 사례입니다.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기 위해 지지죠. 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집단 소원들이 자조, 상호 원조를 통해 대처 기술을 향상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촉진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 자조라는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조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의 자조나 또는 서로 돕는 상호 원조나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사회복지사가 촉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 집단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왜 자조 집단은 될 수 없느냐? 자조 집단은 말 그대로 셀프 헬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 워커의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또는 촉진적인 역할은 없어요. 적극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겁니다. 집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정서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조집단의 사회복지사고,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촉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지집단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지지집단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요.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모였다든지 암 환자분들이 모였다든지 이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지집단이다. 답은 5번입니다. 사회와는 대인관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유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문제를 제거한다라고 해요. 뭐 중독의 문제를 제거한다 뭐 이런 것들. 교육은 말 그대로 학습입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교육집단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토슬랜드와 리바스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십시오. 집단의 종류를 사례 문제로 냈습니다. 4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도 과정이란 게 있어요. 프로세스, 초기 단계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5단계라 하거든요. 제가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준비, 그 다음에 초기,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종결 단계라 해요. 이렇게 5단계를 거쳐요. 자, 준비 단계는 집단을 구성합니다. 성원들이 아직 만나지는 않고요.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잘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시험장에서는. 자, 첫 번째, 집단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초기 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목적을 설명했으면 개별 성원의 목적도 설정해야 되는 게 언제다? 초기 단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 설정입니다. 설자. 자, 그 다음에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의 고치. 당연히 동기부여니까 초기 단계 때 하는 겁니다. 자, 동기와 능력의 고치. 동기와 능력의 고치.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계약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초기 계약 이렇게 해보세요. 집단 초기 계약, 집단 초기 계약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라고 했어요. 목적 성취가 초기 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중간 단계입니다.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것은 바로 중간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부터 풀게요.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간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도 중간 단계 때 합니다. 세션이 가장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만 뭐라 했죠? 중간중간에 점검. 중간중간에 점검. 모니터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때는 저항하는 성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항하는 성원은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단원에 대한 권한부여. 집단원에 대한 원의 권한부여도 바로 중간 단계 때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파워링 하는 것이 바로 중간 단계 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